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늘 이런 문제에 당면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역사학자 이길주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를 알아라. 그러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 역사학자 주인공 이길주 교수를 이 자리에 모시고 이런 문제 얘기를 나눠보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몇 년 만인가요? 예, 한 30년 전에 제가 그 김 위원님을 언론계 초년생으로 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참, 그렇습니다. 제가 몇 년 만이냐고 여쭤본 것은 30년 전에 저희 그 같이 기자 생활을 할 때 같은 그 동료였습니다. 당시 중앙일보에 있었는데요. 글도 잘 쓰고 의식 있는 그런 기자로서 아주 정평이 나 있던, 동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기자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 과찬이십니다. 네. 참 이렇게 30년 만에 이제 교수 생활을 그동안 하셨죠. 예, 예. 네, 언론계 은퇴하시고 예, 예. 그러니까 역사학자로 많은 활동을 해 오셨는데 네. 제가 우리 이길주 교수에 대해서 좀 오늘 소개를 하고 싶은 것은 아주 그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민 1세, 이민의 시조 집안이시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지금 이제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는 그러시는데 우리 사진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사진을 보면은 이 액자를 한번 봐야겠네요. 여기에서 액자를 보기 전에 이 사진이 이게 뭡니까? 네, 그게 제 조부 되시는 할아버지시죠. 예, 제 할아버님의 그 출생 신고서입니다. 그 당시는 하와이에 이민을 가셨는데 저희 증조부께서 1903년에 3년 뒤에 아들을 낳으시고 제 할아버님의 이제 출생을 등록하신 겁니다. 그 하와이에서. 네. 할아버지가 여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렇죠. 할아버지가 태어나신 태어나셨습니다. 것은 증조부께서 이민을 오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와이 하와이로 1903년. 3년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민 역사의 첫 시작을 증조부께서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첫 번에 그래서 미국의 하와이 오셔서 이제 할아버지를 이제 출생하게 된 거잖아요. 이제 제 가족을 그렇죠. 그 거기서 이제 가족이 다 만들어지고 그 8자녀를 두셨습니다. 결국 8자녀요. 하와이에서. 8자녀인데 8자녀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지금 영상에도 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만은 예. 이게 지금 그 8자녀가 되는 거죠. 예, 예. 저의 증조모가 이제 가운데 앉아 증조모가 계신 계시고. 거고 이제 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증조 할머니죠. 예, 증조 할머니가 그래서 이제 8자녀인데 4남 4녀인가요? 3남 5녀인가요? 3남 5녀입니다. 3남 5녀. 네. 예. 그렇네요. 3남 5녀의 예. 자손을 두셨네요. 네네. 총 8남매가 예, 예, 되겠죠.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나왔는데 할아버지 얼굴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할아버지가 이 막내를 지금 안고 있는 것 같네요. 예. 네. 할머니가 있으시고 예. 막내가 있고 할아버지 얼굴이 우리 이길주 교수하고 얼굴이 아주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예. 증조 할아버지 예. 얼굴이. 제 증조 할아버지가 기자 영자를 쓰셨죠. 네, 근데 저랑 좀 이기요. 저랑 좀 비슷한 모습이신 것 같기도 하네요. 또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죠? 요거는 예, 그게 이제 그 네. 당시 그 우리 그 이민 1세들이 네. 하와이에서 그 자녀를 낳으시면 이렇게 이제 출생 신고를 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미국인으로서 만드는 그 자체죠. 당시는 하와이는 네. 테리토리였으니까 네, 네. 미국 시민권은 아니지만 네. 곧 미국 시민권에 상응하는 그런 것인데 일종의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의 꿈이죠. 할아버지께서 1906년에 태어나셨네요. 네네. 예. 11월 5일. 네네. 11월 5일 1906년 예. 출생을 이제 했다라는 예. 증명이 되는데 예. 그 이제 가족 사진들이 이렇게 참 다복하게 했는데 이 수첩을 보면은 이게 또 이게 있어요. 수첩을 보니까 이게는 뭐 한쪽은 영어로 이기영 이렇게 쓰시고 여기는 한글로 쓰셨어요. 예. 하와이 가와이 예. 이렇게 쓰시고 도장도 있으시고 이게 당시에 증조부께서 예, 수여하고 증조부께서 계셨던. 쓰셨던 수첩이죠. 이게 이제 요 안에 예. 기록이 다 있겠네요. 예. 그야말로 정말 100년의 역사가 예, 넘는 예. 그런 그 모습으로 이게 좀 이렇게
있네요.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네. 늘 참 그 네. 가슴에 네. 약간 감동이 있는 것은 네. 제 증조부께서 여기 네. 잘 그림이 분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도장을 만드시면서 영어랑 네. 한자를 같이 넣으셨어요. 아하, 지금 이게 이렇게, 자세히 예, 보니까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세히 그래서 보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이렇게 Korean American 네. 한국 한인으로서의 뿌리와 어.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같이 동시에 잃지 않으시고. 예, 담아내려고 꽤 애를 쓰셨어요. 아. 그런 것이 어디서 느껴지냐면 가족들을 다 그냥 낳자마자 영어 이름들을 다 네네. 주었죠. 그래서 제 증조모까지도 영어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아하. 저희 증조모가 우리 글로 하면 매태, 매태 한 매태신데 그것을 멜이라는 영어 이름을 네네. 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은 데이빗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1903년에 네. 미국 하와이로 오셨다가 1920년도 경에 예, 1920년쯤 다시 역이민을 하셨습니다. 한국으로 예, 당시엔 조선이었죠. 조선이죠. 조선 땅으로 다시 역이민을 하셨습니다. 다 자손들을 다 데리고. 예, 일족을 다 데리고 다시 나오셨습니다. 그러고 이제 할아버지께서 이제 한국에서는 또 결혼들을 하셔서 네, 이제 그 자손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제 아버님도 그렇죠. 1927년에 태어나시고 27년에 한국에서 태어나시고 예. 그러고 있다가 다시 1970년 75년도에 다시 또 아버지가 가족이 미국으로. 또 다시 미국으로 미국으로. 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그때 몇 살이었습니까? 저는 제가 60년생이니까 네네. 1975년이니까 15살. 15살 때 네. 고등학생 때겠네요. 제가 중학생입니다. 중학생이니까. 아,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때 같이 미국으로 오셨군요. 예. 네. 근데 중학교 때 왔는데도 기자 생활을 하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 썼거든요. 한글을요. 그 저희 아버님이 네. 미국으로 이민 올 때 다른 집은 별로 신경을 안 쓰시고 책을 그 몇 톤 싸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 와서 15살이니까 미국에 와서 곧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상당히 힘든 나이였습니다. 이 고맘때쯤은 사춘기고 그다음에 그 자아의식이 이렇게 강해져야 되는데 네. 뭐 잘하고 생각해서 별로 내세울 게 없더라고요. 언어도 안 되죠. 네. 언어도 안 되고 그다음에 주위 친구들과 잘 섞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제가 사는 동네에서도 그렇게 환영받는 그런 것이보다는 그냥 이민자로서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해코지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래 친구가 되지 않은 분위기도 아니고 그래서 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제가 그 아버님이 가져오신 그 책들을 아주 열심히 읽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었네요. 예, 그 중에서 특별히 그 이광수 전집, 네. 예, 그 이광수 전집을 제가 아주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글을 잘 써. 저김 의원님 저 과찬이십니다. 네. 그 아버지 모습이 여기 있으신데 이건 아버지께서 몇 년 전에 이제 작고 하셨죠. 예, 4년 전에 돌아왔습니다. 4년 전에. 예, 4년 전에. 작고 하셨는데 지금 이 예. 모습이 이제 영상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예, 아 이렇게 수염이 예, 이렇게 너무 멋지세요. 예, 멋지셨는데 예. 아버지께서 당시 75년대는 한국 분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 뭐 여러 가지 인종간의 문제라든가 또 생활에 있어서 힘드셨을 텐데 네,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임시 생활을 잘 하신 것은 예, 자녀들을 잘 키웠다라는 뭐 성장시켰다라는 얘기로 결론을 낼 수 있겠죠. 예. 아버님이 물론 네. 우리 다른 동포 네.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네. 그 희생을 하시고 자기 인생을 그 투자하신 거죠 일종의. 그렇지만 또 이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우리가 새로운 땅에 새롭게 왔으니까 이 전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고 거기에 연연하지 말자 이렇게 하시면서 미국에 온 지 한 주가 지난 다음에 그냥 일터로 그냥 나가셨어요. 근데 그 일터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한때 미국에서 가장 큰 이 정신병원이라고 불렸던 윌러브룩 스테이트 멘털 인스티튜션이라는 데가 스테이튼 아일랜드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청소를 하셨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정신병원의 예. 청소부. 예.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 한국에서 그 미국 기관에서 예, 아버님은 근무를 미국 하셨잖아요. 미국 정부기관에서 계셨습니다. 그렇죠. 정부기관에서 계셨다가 미국에 와서 정신병원에서 청소부를 일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죠. 예, 그 뭐 다른 그렇다고 해서 꼭 다른 선택의 여지가 많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 모습은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다. 네, 다시 이제는 우리 새로운 시작이다. 뒤를 보지 말자.
해서 그런 것을 많이 강조하시고 그다음에 자녀 교육이라고 하셔서 무슨 뭐 숙제를 열심히 해라, 뭐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독서를 많이 해라, 독서를 많이 해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독서할 수 있도록 그 한국에서 무슨 월간지 문학 잡지 그 당시 때는 이제 문학사상 또 뭐 이런 잡지들이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가져다 오셔서 또 읽게 하시고 해서 그 아이들의 교육을 언어와 정신교육 그것 이상의 것은 그냥 학계에서 하는 것으로 맡겨둔 그런 측면이 있으시죠, 아버님. 그러니까 그 우리 이길주 교수가 역사학도가 되고 또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남달리 관심을 갖고 그 뿌리 의식에 대해서 많은 그 노력을 한 것이 바로 아버지의 부모님의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는 예, 그건 생각이 뭐 드네요. 제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버님이 늘 우리 네. 가족사를 말씀하시고 100년 전에 이민했다 다시 역이민했다 재이민한 우리 가정이니까 Korean American 양쪽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잘 지켜라 하신 말씀을 늘 하셨죠. 아버님 같은 분이 이렇게 계셨기에 우리 이민 역사가 이런 디딤돌이에서 오늘날에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지 않았는가 예,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평범한 분이셨습니다. 네. 평범한. 근데 가장 재미있는 것이 아버지께서는 누구나 부모로서는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사, 변호사, 약사, 뭐 회계사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직업들을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보통 공부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역사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시고 그런 것을 그렇게 교육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좀 남다른 부모님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예, 물론 아버님이 보시기에 제가 그렇게 네. 그런 그 영역 그런 분야에 그 재주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었겠지만 그 시대 때가 그렇지만 뭐 부자가 같이 앉아서 긴 얘기를 하는 그런 세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네. 대학에 갈 때쯤 돼서 저를 앉히시고 한 뭐 2분 정도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민 1세대의 자녀로서 그 생활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집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좀 폭넓은 공부를 해서 나중에 동포 사회에서 네가 배운 것을 같이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도 좋지 않겠냐 하시면서 철학과 역사를 제시하셨는데 저는 철학은 뭐 제가 그 한 코스를 들어봤는데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역사는 제가 좋아해서 지금까지 매달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역사 또 철학은 가장 중요한 인문학적인 인간으로서 가장 정신적인 그 양식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가장 사실상은 도움이 되지 않는 학문이라는 아, 예, 그렇죠. 그게요. 그건 맞습니다. 예, 그건 그런 맞습니다. 것을 부모님이 선택을 하라고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그래서 세상을 넓고 앞을 넓게 크게 보신 분이 아닌가. 예,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알면 네. 그 땅과 그 공간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인 의식을 가질 수 있다. 네. 그렇게 해서 주인 의식을 갖게 되면 이 사회에 대한 책임 의식이 당연히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리더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제가 기억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모님의 영향 때문에 이창환 역사 공동 배움터, 배움 공동터라는 것으로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예. 이창환 기념 역사 배움 공동터인가요? 이게 제목이 정확하게? 예, 제가 말씀드린 이창환 네. 기념 음, 배움 공동체 배움 이렇게 공동체. 이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learning community라고 합니다. 이제 learning community를 잠깐 말씀드리면 learning은 뭐 어느 곳에서든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식을 습득하고 우리의 한 부분으로 만드는 일은 뭐 학교에서 뭐 가정에서도 종교기관에서도 다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한 단계 다음 단계로 가져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역사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역사 의식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사회 공동체를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 지식과 역사 인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것을 같이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실행에 옮겨보자고 만든 것이 이창환 기념 배움 공동체입니다. 그럼 이창환 씨는 어떤 분인가요? 제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제 아버님, 예, 아버님께서 이것을 만드셨군요. 아닙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아버님,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4년 전 이제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2개월 동안 병상에 계셨습니다. 지금 이제 8, 9월 병상에 계셨는데 요맘때죠. 예, 아버님이 저한테 뭐 둘이 병상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다르게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두런두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약간 경고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 안에서 강의실 안에서 네가 하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학생들 앞에서만 강의할 것이 아니라 네가 하는 얘기를 기뻐서 즐거워서 유용하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와서 듣고 대화하고 그것을 가지고 활용 방법을 찾는 공동체가 사실은 더 귀한 것이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고 그다음에 성적을 제가 주니까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정말 배우고 싶어서인 경우도 많지만 네. 많은 경우는 할 수 없어서 와 앉아 있는 관계인데 그런 관계 속에 안주하지 말고 네가 배움을 밖으로 가지고 가서 정말 역사를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역사를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과 같이 대화하거라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다가 이창원 기념 배움 공동체, 이창원 기념 역사 배움터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럼 역사를 좀 넓은 광장으로 가져가자 해서 이 KCC 여기 한인 동포회관에서 역사 강좌도 하고 했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좀 여기까지 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길주 교수의 어떤 이민 할아버지 증조부의 할아버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얘기는 언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청해 주시면 네, 달려오겠습니다.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민 역사를 한번 반추해보고 새로운 오늘을 좀 우리가 점검하고 또 미래를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한번 갖도록 하고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 배움 공동체를 이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제는 시작을 했네 벌써요. 예. 1 배움터는 네. 토요일, 그러니까 어제가 되겠죠. 좀 늦었습니다. 제가 일찍 좀 인터뷰를 했어야 되는데. 저 청교도 정신에 대해서 네. 우리가 같이 한 3시간 정도 네. 이 배움터가 두 마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첫 번에는 강의를 하고 두 번째 마당에서는 우리가 역사가 어떻게 교육되고 있나. 근데 역사가 교과서를 통해서만 교육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강의를 통해서만 교육되고 있는 건 아니고 미국 사회 속에서 영화라든가 소설, 시, 그림 이런 그 미디움들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미디움들을 통해서 역사가 정말 이슬이 바짓가랑을 적시듯 그렇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되어 있는 배움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영화도 보고 시도 같이 읽고 노래도 또 시에 음악을 붙이면 또 노래가 되니까 역사 강의라는 것이.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강의는 강의대로 첫 마당에서 하고 네. 두 번째 마당은 주로 그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역사 교육이 역사 의식이 어떻게 고치되고 있나 이런 걸 좀 알아보는 순서가 두 번째 마당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엊그제 토요일 날 했고 또 이번 토요일 날 하고 네. 또 다음 그러니까 11일, 18일, 25일 네. 토요일마다 보통 아침 9시 반부터 1시 반까지 하더라고요. 예, 12시 반에 강의 끝나고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는 식사를 하면서 또 그냥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예. 이것이 공동체라고 네. 이름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네. 공동체에 참여하시는 우리 동포들이 같이 서로 공동체 의식을 좀 같이 만들어가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12시 반부터 1시 반은 간단하게 식사를 하면서 서로 가슴속에 있는 공동체에 관한 관심사 그런 아까도 처음에 말씀하신 자녀 교육 같은 문제도 거기서 얘기하고 참 저는 귀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오프닝 멘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돈도 버는 문제, 또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특수한 미국 사회, 이민 사회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알아야 한다라는 뭐 역사라는 것이 좀 더 여러 가지 면에서는 우리가 좀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이길주 교수가 이번에 하고 있는 강연은 우리 동포 사회에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강의가 아닌가. 또 동포들이 목말라 하고 있는 그런 강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마 관심을 좀 갖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는 뭐 특별히 누구 뭐 대상이 있는 겁니까? 누구나 하는 겁니까? 저는요 네.
배움터를 그 우물터에 비교합니다. 네. 저는 시골에서 좀 자란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물터는 참 재미있는 곳입니다. 우물터에는 세대 간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노인들도 와서 거기서 강아지도 예, 그렇죠. 강아지도 심지어는 강아지도 네. 오고 또 어린애들은 거기서 뭐 물장난하고 물장구 치고. 또 우리 저 아주머니들은 거기서 또 요리도 하시고 또 조리도 하시고 또 시어머니들은 또 모이셔서 또 며느리 또 탓도 하시고 또 훈계도 하시고 그렇게 물이라는 그 신선한 물이라는 매체를 중간에 놓고 다세대가 모여 앉아서 그 한 마을, 한 공동체, 한 운명체인 것을 서로 확인하는 자리가 우물터인데 저는 그런 자리와 마찬가지로 배움터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 한 세네 대가 같이 앉아서 미국 역사라는 뿌리, 네. 우리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사는 거니까 그런 것을 좀 같이 좀 조금 깊이 있게 미국을 형성하는 정신사를 좀 같이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기를 아주 기대하고 또 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길주 교수께서 하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의식, 네.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공동체에 대한 것을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떤 얘기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솔직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의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삶이 미국 공동체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나,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나,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나라는 것을 돌아볼 때 약간 우리가 비공동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네. 것을 조금 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코리안으로 살면서 우리의 특성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역량을 가지고 아메리칸 공동체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고 또 필요하다면 행동하고 하는 그런 앞으로의 역사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공동체에 대한 깊이 있는 더 뜻있는 이미 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배움터를 열게 된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이 행사가 이제 그 한인 동포회관에서 이제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연계되게 되는 의미가 있습니까? 예. 또? 제가 저 73, 4년 네. 시간 강사를 할 때 처음으로 초대를 받아서 그때는 포트리에서 무슨 이렇게 창고 같은 그 공간에서 그때는 아마 YWCA라는 그런 그 저 조직이 있었을 겁니다. 네. 거기서 처음으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Friends of Grace Senior FGS로 또 자체 회관을 갖게 됐었죠. 그 앵글우드에. 그래서 거기서 또 한 달에 한 번씩 또 강의를 했고 그러다가 또 저기 테너플레이에 있는 한인 동포 회관으로 이렇게 확장해 가면서 제가 거기서 이창원 기념 역사 아카데미도 운영을 해보고 하면서 제가 그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한인 공동체의 중심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중심터, 중심 스페이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공동체를 만드는 요소를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people, 사람들입니다. 네. 사람이 있어야 공동체가 형성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place, 그다음에 production, 경제 생산 역할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하지만 제일 그냥 편의상 마지막으로 언급한 건 우리가 purpose라고 부릅니다. 또는 philosophy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합하면 사람이 있고 공간이 있고 생산이 있고 그다음에 목적 의식이 있어야 제대로 된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KCC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획하고 계획할 수 있는 터전으로서는 아주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활용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꿈을 키울 수 있다고 확신해서 제가 KCC에서 이창환 기념 역사 배움터를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매우 좀 의미 있는 행사인데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이제 지속해서 지금은 이제 3번에 걸쳐서 기획이 되고 있지만은 예.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좀 그 더 시간을 네.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번에는 이제 토요 네. 역사 배움터 이렇게 했는데 가능성은 상당히 저는 많다고 봅니다.
토요일만 고집할 필요는 없고요. 또 다른데 또 요구가 있다면 다른 날로도 갈 수 있고 또 앞으로도 또 이런 그 주제가 달라질 수도 있죠. 이번에는 청교도 정신, 건국 정신, 남북 전쟁의 역사성 이렇게 묶었지만 또 다음 역사 배움터에서는 또 다른 주제들,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인물들의 진정한 모습들을 미국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흔히 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위인들의 진정한 모습과 그들의 생각을 연구해가는 그런 배움터의 프로그램들은 아주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개척자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예. 그들의 정신은 어떤 것인가? 굉장히 참 중요하죠. 중요한 부분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관심을 갖지 않다 보니까 조금 어렵고 힘들 때는 내가 왜 미국에 사는가? 마치 이방인처럼 우리 스스로를 학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의 주류가 되고 주인이 되고 먼 그 자녀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이길주 교수께서 말씀하신 미국의 역사와 또는 그 개척자들의 정신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기본의 바탕을 둔다고 하면은 이러한 고민과 갈등을 해결하고 오히려 내가 미국 속의 주류 속에서 주인처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지 않을까. 뭐 자녀들에게는 더더욱 뭐 큰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제가 말이 좀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역사 속에서 가장 핵심 정신이 있다면 그것은 개척자 정신입니다. 네. 그 pioneer spirit은 영어로 하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개척자 정신은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척자 정신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고생과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힘이 되고 역량이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자산이 돼서 그것이 개척자의 길을 걷기로 한 공동체들이 나중에 미국의 큰 힘이 되고 큰 재산이 되고 큰 영광이 되는 거죠. 모든 우리 동포들이 이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지만 특별히 우리 학부모들이 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제 경험을 드네요. 잠깐 말씀드리면요. 제가 아무래도 학교에 있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간단한 조언을 구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많이 접근하는 것이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습니까? 에세이를 잘 써야 좋은 대학에 가는 되는데 에세이를 어떻게 잘 수 있습니까?라고 여쭤보는 동포분들이 계세요. 근데 너무 당연한 듯한 대답이지만 이 대답밖에 없습니다. 글은 생각의 반영일 뿐입니다. 나중에 기술적인 문제, 문법적인 문제는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 좋은 글을 쓰려면 좋은 생각을 해야 되고 좋은 생각을 하려면 좋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또 좋은 걸 보고. 그렇죠. 부모님들이 좋은 대화의 파트너가 돼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영어로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말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좋은 대화가 꼭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좋은 대화가 아닙니다. 잘 들어주셔도 좋은 대화입니다. 이런 대화의 문화, 특히 자제들과의 대화의 문화를 형성하시는데 최소한에 필요한 것이 기본적 역사의식입니다.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나, 미국이라는 사회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부모가 좀 알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부모가 미국의 역사를 알고 좋은 것을 말하고 좋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그것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얘기를 나눌수록 더 흥미진진하고 우리 동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무엇인가 시원한 사이다처럼 청량음료와 같은 그러한 그 막힘을 뚫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학부모들에게도 무엇인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길주 교수 역사 공부를 함께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에 저희들이 이제 자막에 KCS에서 하는 강의 앞으로 2번이 남았습니다만은 많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미 있고 우리 동포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더 된다면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더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 한번 조만간에 한번 또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학자 이길주 교수와 함께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는 우리 사회 그리고 미국 사회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매우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좀 아쉽습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